역사는 종종 한 명의 천재가 아닌 격렬하게 충돌한 두 라이벌의 경쟁 속에서 탄생합니다. 미국 달러 속 거인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오늘부터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라이벌들의 전쟁을 조명하는 새로운 시리즈 세상을 바꾼 라이벌 열전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잠시 다루었던 나폴레옹과 웰링턴 공작의 이야기처럼 역사는 한 시대를 두고 격돌한 두 라이벌의 경쟁을 통해 더 극적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그들의 경쟁은 때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고 때로는 한 천재의 비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인류의 밤을 영원히 몰아낸 빛을 둘러싼 두 천재의 대결, 바로 발명 전쟁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 명언의 주인공 토머스 앨바 에디슨. 그의 이름은 발명왕이라는 칭호와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평생 1093개의 미국 특허를 포함해 수많은 발명품을 쏟아낸 그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대한 개척자였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팔릴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했던 냉철한 사업가이자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무서운 승부사였습니다. 에디슨의 유년 시절은 그의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앓은 성홍열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잃었던 그는 학교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를 보며 교사는 머리가 썩었다고 악담했고 결국 그는 입학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남다른 호기심을 믿었던 그녀는 직접 그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이는 에디슨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는 과학책을 탐독하고 집 지하실에서 온갖 화학 실험을 하며 발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12살이 되자 그는 철도에서 신문과 간식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달리는 기차의 화물칸 한쪽을 실험실로 개조해 연구를 계속했고 직접 신문을 인쇄해 판매하며 쏠쏠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남북전쟁의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승객들에게 전달하며 돈을 버는 재미를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죠. 이후 전신기사로 일하면서도 그는 기존 전신기를 개량해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발명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인 동시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수많은 발명 특허로 큰돈을 번 에디슨은 자신의 꿈을 펼칠 거대한 무대를 구상합니다. 바로 뉴저지의 맨로 파크에 세운 세계 최초의 발명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 안에서는 화학자, 기계공, 수학자, 제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에디슨이라는 총감독의 지휘 아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에디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며 팀원들을 독려했고 우리는 3일에 하나씩 작은 발명을 하고 일주일마다 큰 발명을 해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축음기, 주식 시세 표시기, 영사기, 키네토스코프 등 세상을 놀라게 한 발명품들이 바로 이 맨로 파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는 상업용 백열전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구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너무 비싸고 수명이 짧아 실용성이 없었죠. 에디슨은 돈이 되고 오래가는 전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값싸고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6,000가지가 넘는 식물 섬유를 가져와 실험했고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일본산 대나무를 태운 탄소 필라멘트가 1200시간 이상 빛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99%의 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전구 하나를 발명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구를 밝히기 위한 모든 것을 상품화했습니다.
효율적인 발전기, 전기를 안전하게 보낼 전선, 소켓, 스위치, 전력량 측정계까지. 그는 JP 모건과 같은 거물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에디슨 전기 조명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소에서부터 각 가정의 전등 스위치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전력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자 전기라는 상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이 구축한 전력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직류였습니다. 직류는 전기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식으로 건전지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1882년 그는 뉴욕 맨해튼의 펄 스트리트 발전소에서 전등을 밝히는 역사적인 시연에 성공하며 자신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와 뉴욕 타임스 본사에 불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의 회사는 승승장구하며 미국 전역에 직류 시스템을 보급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전기의 왕으로 군림하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죠. 그에게 직류는 단순히 기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 신화 그 자체이자 그의 자부심이었고 수많은 특허로 보호받는 그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는 직류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우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직류는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너무 커서 1-2km마다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가 낮은 넓은 지역까지 전기를 보급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죠. 에디슨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자신의 제국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의 왕좌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바로 그때 그의 왕국에 도전장을 내민한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연구소에서 일했던 젊은 세르비아 이민자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에디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